헬스장 가면 유산소 운동한다고 해서 러닝머신 많이들 하시잖아요. 러닝머신 못지않게 자전거도 많이들 하시는데, 특히 요새는 헬스장 가기가 좀 꺼려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운동을 좀 해야겠는데,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부피도 굉장히 크고 위에서 이렇게 쿵쿵 울리는 그런 소음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집에다 들여놓고 운동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부피도 작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위아래로 울리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집에다 간단하게 들여두고 운동해두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헬스장에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봤는데, 이 자전거를 타는 자세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헬스장 자전거를 탈 때 신경 써야 될 3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안장 높이를 잘 조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 페달의 발의 위치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몸통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페달을 밟아주는 거예요. 이 3가지는 모두 하나의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걷기 하는 것처럼 자전거도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죠? 네, 맞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자전거를 타는 건 유산소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유산소 운동이고 어떤 게 근력 운동인가?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이 먼저 지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쿼트, 런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허벅지가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느끼시잖아요. 숨이 차기도 하지만 근육이 불탈 것 같아서 운동을 더 이상 못하겠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런 식의 운동이 근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도 물론 힘이 들어서 불타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숨이 차고 땀이 나고 그런 게 좀 더 강조되는 형태의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걷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숨이 차고 땀이 나는 느낌을 받기 전에 허벅지 근육이 불타서 더 이상 못하겠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 첫 번째, 안장 높이 조절인데요. 보통은 안장을 너무 낮게 설정해 놓고 페달을 밟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타는 그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안장을 좀 낮게 해서 발을 땅에 딛기 편하도록 그렇게 안장 높이를 세팅을 해 놓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는 뭐 사람이 온다거나 차가 갑자기 온다거나 굉장히 멈춰야 할 상황이 많죠. 그래서 멈췄을 때 발을 땅에 놓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멈춰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냥 굴리는 발만 더 밟지 않고 멈춘 다음에 딱히 옆에다 발을 두지 않아도 자세 자체가 지탱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게 멈출 수 있거든요. 사실 일반 자전거를 할 때도 안장 높이를 충분히 높게 세팅해 주는 게 좋긴 한데, 그거랑은 다르게 이 헬스장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안전에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높게 해놓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안장 높이를 높여야 되냐? 페달을 완전히 밀었을 때 아래쪽에 있는 다리에 무릎이 거의 다 펴진 상태, 그 정도로 안장을 세팅해 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장이 낮아서 페달을 완전히 밀었는데도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 있다고 하면, 무릎이 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쓰는 근육밖에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릎이 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조금 더 우세하게 쓰이는 근육이 있고, 무릎이 거의 펴진 상태에서 또 우세하게 쓰이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 두 근육이 완전히 상반되는 근육은 아니지만, 어떤 근육이 좀 더 많이 썼다가 또 잠깐 쉬고 또 어떤 근육이 또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한 근육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순서대로 참여하게 되면서 한 근육이 잠깐씩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지치는 속도가 좀 덜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안장을 충분히 높였을 때 발목의 움직임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발목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페달 위에 놓는 발의 위치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페달 위에 발을 이런 식으로 발의 중간 정도로 올려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별로 좋지 않고요. 발의 좀 앞쪽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페달을 밑으로 뻗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목을 밑으로 내리는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발의 이 부분, 중족골두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페달을 지탱하면서 끝까지 밀 수 있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페달 위에 발 놓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앞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이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근육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전거 타기라는 전체적인 활동을 많은 근육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발 놓는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 이
이런 근육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허벅지만 힘을 쓰는 정도가 조금 덜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몸통의 움직임입니다.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다리만 움직여서 페달을 밟는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몸통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걷기, 달리기를 이야기할 때도 몸통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몸이 이렇게 꼿꼿이 세워진 상태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이 다리만 움직인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걷기, 달리기일 것이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 자연스럽게 몸통이 움직여주면서 몸통을 움직이는 근육들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발이 페달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통이 움직이는 힘이 페달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통을 움직이는 힘 자체도 페달을 밟는데 어느 정도 일조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장 높이를 잘 조절해서 무릎을 거의 펴진 상태로 페달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페달을 발 위에 올려놨을 때 중족골두 부분이 페달에 밟힌다 라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해줄 수 있도록 페달 위에 올려놓는 발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몸통을 적당히 움직여주면서 몸통의 힘도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만 하셔도 아무 생각 없이 안장 높이나 페달을 밟았을 때보다도 유산소 운동 효과를 충분히 가져가면서 자전거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자세를 보면 일단 안장이 너무 낮죠. 저기서 발을 땅에 놓기는 상당히 좋은데요. 무릎이 계속 구부러진 상태로만 페달을 밟게 됩니다. 반대로 왼쪽 같은 경우는 페달 높이가 충분히 높아요. 무릎이 거의 다 펴질 때까지 페달을 밟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의 위치인데요. 오른쪽은 발의 중간 정도의 페달을 밟는 모습이 보입니다. 발목의 움직임이 거의 안 나오죠. 왼쪽 같은 경우는 발의 앞쪽에 페달을 놓았는데요. 발목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양쪽 자세는 둘 다 몸이 그리 움직이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리고 강도를 높이는 데에는 이런 식으로 몸통을 잘 움직여야 합니다. 무작정 다리로만 미는 것보다 훨씬 다리 힘을 덜 쓰면서도 속도, 강도를 올릴 수 있죠.